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의 성공 이후 솔로 여가수들이 가장 많이 내세웠던 명함이 있죠. 바로 제2의 이효리인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제2의 이효리는 물론 제1의 누군가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테니스에서도 샤라포바의 성공 이후 여러 선수가 제2의 샤라포바 소리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샤라포바로 주목받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테니스 선수들을 모아봤습니다. 니콜 발디소바는 1989년생으로 국적은 체코입니다. 2003년 투어에 데뷔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랑 인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2005년 국내 유일의 WTA 투어 대회인 코리아 오픈에서 우승했는데요. 전년도 우승자가 샤라포바였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일찌감치 제2의 샤라포바로 눈도장을 찍었던 셈입니다. 코리아 오픈을 시작으로 일본, 태국 대회까지 연달아 우승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메이저 대회 성적도 좋았습니다. 2006년 프랑스 오픈 4강, 2007년 호주 오픈 4강에 오르면서 메이저 우승도 머지않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18살이었던 2007년에 이미 랭킹도 7위까지 찍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투어에서 활약한 전세계 1위 아나 이바노비치, 옐레나 양코비치보다 더 유망주로 꼽혔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참가하는 대회마다 첫 판에 탈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20살이었던 2010년에 갑자기 은퇴했는데요. 테니스에 흥미를 잃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은퇴 후 몇 달 뒤에 테니스 선수이자 11살 연상인 라덱 스테파넥과 결혼했는데요. 이 탓에 은퇴의 실질적인 이유가 스테파넥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그 매력을 모를 것 같은 스테파넥은 마르티나 힌기스, 페트라 크비토바 등 다른 테니스 선수들도 만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은퇴했으면 행복하기라도 하지. 2013년에 둘은 이혼했고 발디소바는 이듬해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나 기량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요. 우승자 출신으로 본선 출전 자격이라도 줄까 싶어서 2015년 코리아 오픈에 다시 출전했지만 짤 없는 주최 측 탓에 예선부터 뛰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이마저도 예선 첫 판에서 탈락했고 이후에는 챌린지나 서키트 대회들만 전전하다 2016년에 다시 은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모나 기량이나 샤라포바에 가장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선수인 터라 여러모로 안타까운데요. 2018년에 스테파넥과 재혼하고 딸도 낳았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1988년생인 타티아나 골로방은 프랑스 국적 선수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투어 데뷔는 2002년이고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건 2004년입니다. 당시 랭킹이 354위였는데 호주 오픈의 와일드카드를 받고 나가서 16강에 올랐어요. 윈블던에서 또다시 16강에 오르며 호주 오픈 활약이 운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2005년에는 비너스 윌리엄스, 나디아 페트로바 등 당시 10위권 선수들을 제압하면서 다시금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발디소바가 우승했던 2005년 코리아 오픈에도 참가했었는데요. 샤라포바를 이을 제목, 샤라포바보다 예쁘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 등 좀 민망한 언론 플레이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성기는 2007년이었습니다. 비너스, 페트로바, 이바노비치 등을 제압하면서 첫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승 1회, 준우승 2회 등 준수한 성적을 냈는데요. 특히 준우승한 대회들이 규모가 컸고 당시의 결승 상대가 최전성기였던 쥐스틴 에냉이었습니다. 에냉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2008년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허리 부상으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고 20살인 2008년에 갑자기 은퇴했습니다. 이후 해설자, 모델로 활동했는데요. 투어 생활이 불과 7년 정도였는데 11년이 지난 2019년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몸 상태도 좋아졌고 테니스 선수로서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2019년 10월 2개 대회에 참가했는데 모두 첫 판에 탈락했고 이후 대회 참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인가 했는데 셋째를 가졌다네요. 복귀를 예고한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투어에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멜라니 오디는 1991년생으로 국적은 미국입니다. 투어 데뷔는 2008년인데요. 1년 새 랭킹을 70위까지 끌어올리고 나간 2009년 US 오픈에서 단어 그대로 사고를 칩니다. 2회전에서 당시 세계 4위이자 우승 후보로 꼽혔던 엘레나 데멘티에바,
3회전에서는 샤라포바를 꺾은 건데요. 16강에서 나디아 페트로바까지 제압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8강에서 탈락했지만 미국 언론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은 윌리엄스 자매 이후로 이렇다 할 테니스 스타가 없었던 데다 제압한 선수들의 면면이 워낙 화려했고 또 오딘 특유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도 언론의 흥미를 끌기 좋았던 건데요. 그런데 평생의 기운을 오직 한 대회에 다 쓴 건지 정말 그게 끝이었습니다. 2012년에 투어 대회 우승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는데요. 결국 2017년에 은퇴했습니다. 본인에 따르면 근육이 손상되면서 여러 질환이 생기는 병인 횡문근 융해증과 빈맥증을 앓아서 선수 생활이 힘들었다네요. 제2의 샤라포바 하면 가장 널리 알려진 선수입니다. 캐나다의 유지니 부샤르입니다. 1994년생이고 12살부터 투어에 참가했는데요. 2012년 윈블던 주니어 단식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차세대 샤라포바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입니다. 제가 2014년 호주 오픈에 갔었는데요. 이때는 부샤르가 널리 알려진 선수가 아니었는데도 너무 팬이 많아서 도대체 누구인가 했을 정도였어요. 지니 부대라는 별칭까지 있었죠. 팬들의 응원에 부응하며 부샤르는 처음 참가한 호주 오픈에서 무려 4강까지 진출합니다. 당시에 부샤르의 등장, 아시아인으로서 처음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리나까지 간만에 여자 테니스가 한창 핫했던 기억이 나네요. 부샤르는 프랑스 오픈에서도 다시 4강에 오릅니다. 당시에 4강 상대가 샤라포바로 정해지면서 빅매치가 성사됐는데요. 비록 졌지만 풀세트 접전을 펼치며 내가 차세대 아이콘이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윈블던에서는 당시 3위 시모나 할렙, 7위 안젤리크 케르버까지 연파하며 준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윈블던에서 우승하며 스타가 됐던 샤라포바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WTA 투어에 데뷔한 지 불과 2년 만에 세계 랭킹을 5위로 끌어올리면서 점점 제2의 샤라포바가 아닌 제1의 부샤르가 되는 듯했습니다. 광고부터 화보 촬영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고 마케팅 파워가 1위라는 통계가 나오는 등 샤라포바의 명성에 근접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원인 모를 부진의 늪에 빠집니다. 참가하는 대회마다 첫 판에 탈락했고 1승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부상도 없었고 코치도 몇 번 바꾸지만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랭킹은 100위권 밖으로 나갔고 4강, 준우승까지 차지했던 메이저 대회에서는 예선을 뛰는 굴욕까지 맛봤습니다. 주변에서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공하면서 동기부여가 사라진 걸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핫했던 선수인지라 행보는 늘 주목받았습니다. 2017년 부샤르는 약물 복용 의혹 이후 복귀한 샤라포바와 마드리드 대회에서 맞붙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62와 258위의 3회전 대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콘들의 대결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부샤르도 복귀를 반대한다, 선수 대표로 나가 열심히 싸우겠다며 긴장감을 높였는데요. 간만에 받은 스포트라이트에 열심히 노를 저은 부샤르였습니다. 경기는 부샤르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경기가 부샤르가 선수로서 주목받았던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랭킹은 더 떨어져서 20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27살인 만큼 화려하게 부활해서 테니스 인기를 더 끌어줬으면 하네요. 아라반 레자이를 수식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WTA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름답고 흥미로운 선수라는 건데요. 이란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프랑스로 이주한 터라 국적은 프랑스입니다. 이슬람 신자인데다 그만큼 어렵게 테니스를 배워서 주니어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특한 패션 센스로도 유명했는데요. 2007년에 당시 세계 2위였던 샤라포바를 꺾으면서 제대로 이름을 알립니다. 전성기는 2009년에서 2010년이었어요. 이 기간에 제압한 선수들 몇몇이 화려합니다. 쥐스틴 에네, 비너스 윌리엄스, 디나라 사피나 등을 꺾으면서 다크호스 역할을 했습니다. 투어 우승도 4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활약은 거기서 끝이었고 지금은 랭킹이 120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레자이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아버지 때문에 투어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주니어 시절부터 유별났던 아버지 때문에 대회 참가도 제대로 못하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레자이를 학대한다는 의혹까지 있었던 터라 선수 스스로도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샤라포바도 처음 등장했을 때 제2의 안나 쿠르니코바라는 칭호를 얻었죠. 샤라포바는 스스로 제2의 안나 쿠르니코바가 아니라 제1의 샤라포바가 되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이제 샤라포바를 보면서 쿠르니코바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으니 스스로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수가 제2의 샤라포바라는 칭호를 듣겠지만 샤라포바가 그랬듯
그 선수들도 제1의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